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폭설과 함께 강풍으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 같은 폭설과 꽃샘 추위 속에서도 지역의 대표 봄꽃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남녘에 찾아든 봄 기운 취재했습니다. 여수 지역 폐기물 매립시설인 만흥 매립장 종료 시점을 두고 논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올해 매립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시한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광양항을 중심으로 수소 트럭 상용화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드문 전남 동부 지역도 갑작스러운 한파와 눈발의 영향으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의 최대 공공 폐기물 매립 시설인 만흥 위생 매립장이 이제 다음 달이면 약속된 매립 시한을 다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겪어온 불편을 호소하며 매립 종료를 주장하지만 시 당국은 시한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역대 시장들이 약속한 부분들도 있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1997년 4월 준공돼 24년째를 맡고 있는 여수시 만흥 위생 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시기까지 포함하면 40년 가까이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온 곳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마을에 근접한 매립장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매립장을 보고 눈앞에 보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립장을 눈으로 직접 보는 데는 여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역대 여수시 정부와 주민들이 반복된 협의 끝에 이곳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을 2020년 3월로 못 박은 배경입니다. 현직 권오봉 시장도 지난해 6월 자담회를 통해 그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지금 여수시의 입장은 시한 연장을 놓고 재협의를 하자는 것. 최근 들어 소각장 가동과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매립 용량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산만으로도 오는 2037년까지 위생 매립이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매립 용량이 약 한 100만 루베 이상 남아있는데 그걸 그냥 지금 매립하지 않고 다른 데 신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남은 용적을 근거로 시한을 늘려간다면 매립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이를 감안할 때 운영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성에서 나가달라. 나가면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인간답게 생활 좀 하고 싶다. 이거 여수 시민으로서. 쓰레기 반입 저지 등 이미 강경한 투쟁까지 거론되는 상황. 주민들의 누적된 피해의식에다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까지 엮여 있어 타협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선원 일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복귀가 지연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와 여수 등 근해 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 한 척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전용 버스로 이송하고 미리 확보한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임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일 도내 각 대학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방역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11개 대학 533명으로 이달 말부터 모두 400여 명의 학생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틀째 눈이 내리면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입춘이 2주나 지난 가운데 강풍과 함께 눈이 내리면서 농작물의 웃자란 피해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집지붕과 자동차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측정된 적설량으로는 가장 늦은 겁니다. 사실상 올겨울 첫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남에는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광주에는 10.1cm의 눈이 내렸고 무안 3.4, 목포 3.1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18일 새벽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약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우리 지역의 대설특보는 18일 새벽에 차츰 해제되겠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목포, 제주 등 서남의 25개 항로 37척의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무안공항에서도 제주행 한 편이 결항하는 등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눈 덮인 양파밭. 농민들은 폭설과 동해보다도 웃자람을 막아주는 영하권의 추위가 반갑습니다. 눈과 차가운 기온이 마늘 양파밭의 병충해를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상당히 병충해 심합니다. 그러나 이번 눈으로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전남 지역에는 앞으로도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농정당국은 시설물과 월동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의 꽃축제가 전면 취소되는가 하면 오늘은 꽃샘추위와 눈 소식이 갑작스레 지역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홍매화 등 지역의 대표 봄꽃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던 봄이 잠시 발걸음에 멈추고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 오늘. 전국의 매화 중 가장 일찍 꽃을 피운다는 순천 금둔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답게 날리는 눈발과 추위를 이겨내며 묵묵히 봄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처마와 어우러진 매화는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분을 맞이해가지고 그 신비스럽게 이제 핀 홍매화를 보러 왔는데 또 올해도 또 이런 매화를 보면서 새롭게 마음감을 가지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백꽃 군락이 자리 잡은 오동도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크고 붉은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동백꽃이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만개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었던 탓에 평년보다 1, 2주 정도 일찍 만개한 동백꽃. 동박새는 꽃 사이를 넘나들며 봄의 노래를 지저귀고 나들이 온 연인과 친구들은 이른 꽃놀이를 하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남쪽이라 그런지 너무 따뜻해서 벌써 꽃 핀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 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겨울을 견뎌낸 꽃송이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피어나면서 남녘에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긴급 헌혈 활동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천시 보건소 광장에서 광주 전남 적십자 본부와 함께 헌혈버스를 이용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긴급 헌혈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겨울철 혈액 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출산장려 휴가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순천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순천형 출산장려 휴가를 신설해 오는 28일자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장려 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 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 분야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 경제인데요. 네, 요즘 우리 지역이 특히나 적극적인데요. 전남 지역 처음으로 여수에 충전소도 생긴다면서요. 네, 머지않아 국내 완성차 업체도 광양항을 기점으로 수소 트럭 상용화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수소 경제 문영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입니다. 올해까지 수소차 100대를 보급하겠다는 지자체 계획에 발맞춰 이 업체도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석 달. 오는 5월 말이면 전남 지역 최초의 수소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소 공장 하고 바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운송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저희들 공장 앞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를 주축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대차는 물류 운송용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한 뒤 오는 2023년까지 2대, 2024년까지는 12대를 광양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트럭은 광양항에서 부산까지 왕복 320km 구간을 운행하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인근에도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충전소 구축 부지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점 정책인 수소 경제 활성화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광양만권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신당 창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신당 창당 합의문을 거부했고 이에 맞춰 3당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교섭단체가 구성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 참여할 이번 교섭단체에는 지역 내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함께합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도개혁 신당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대책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공동교섭단체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혀 삼지대 통합과 선을 그었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국가산단 내 기업들이 해당 지역 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당직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상인들에게 소속 정당의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4,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수시민협이 시정질문 분야에서 베스트 의원으로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시민협은 42명의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 제7대 시의회 1년의 시정질문을 분석한 결과 5개 광고물 현황과 상포지구 문제 등을 질문한 송하진 의원을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민협은 송 의원과 함께 박성미 의원이 총 6건의 질문을 해 가장 적극성을 보인 의원으로 집계됐으며 1년간 시정질문을 전혀 하지 않은 의원도 1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표류하던 어선에서 승선원을 구조한 여수선적 선박 선장에게 해경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전북도에 표류하던 35톤급 어선에서 승선원 13명을 구조한 308 다성호의 김성국 선장과 명성호의 조천호 선장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인명구조 명패를 수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비 사업 규모를 5,869억 원으로 확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내년도 국고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26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 145건을 발굴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내년도 국비 건의액으로 5,869억 원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지원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각 정당과 후보들의 총선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대표 음식을 활용해 본격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